안녕하세요. 자이언트의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편집본으로 방송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 여러분께 먼저 사과드리면서 오늘 장보고합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급등세라기보다는 급등락세가 요즘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이 테마 다음에는 어떤 테마가 또 이제 주식시장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급락했었던 지난주 이제 뭐 반도체,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오늘 코스피는 0.93% 반등하면서 2632.58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개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3,465억원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12억원, 936억원 순매도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한때 880대 중반선까지 밀렸다가 어느새 935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43%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935.97 종가를 기록을 했고, 거래량이 지난달에 이제 막 26조 원 이렇게 기록을 할 때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10조 원 정도 됐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제 개인과 기관은 12억 원, 595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471억 원 정도 팔았던 하루였네요. 아마 오전에는 기관들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매수로 돌아섰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음. 네, 오늘 주요 종목들 주가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기업들 오늘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 1.13% 떨어졌고요. 하이닉스는 3.6% 정도 꽤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주목을 받았던 2차전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엔솔이 3.3% 올랐고, 에코프로 BM이 2.8%, 에코프로가 9.3% 오르면서 120만 선을 다시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98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확 밀렸다가 다시 120만 원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포스코 홀딩스랑 퓨처엠은 각각 3% 정도 상승,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7.5% 이상 오르면서 종가 22만 이제 7천 원 기록을 했고, 한때 22만 8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네, 오늘 뉴스 세 가지 네이버 관련된 소식,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네이버는 8월 4일에 지금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가지고 이제 네이버의 실적이 좀 어느 수준일지 좀 주목들을 받고 있는데, 괜찮게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오늘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2차전지 상승세 계속되고 있지만 B2 경고 등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준의 PC 물가 관련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한때 22만 8천 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대표적인 주가 상승 원인으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최근 1년간 네이버의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네이버의 직전 고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중에 조금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올해 한 2월 정도에 기록을 했었던 이 직전 고점이 대략 23만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52주 신고가는 작년 이맘때쯤 기록했던 28만 1,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장중 최고가가 22만 8천원이 찍혔고, 종가가 22만 7천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3만원, 약간 잠깐 기록했던 그 직전 고점이죠. 여기에 23만원까지는 상당히 근접해간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23만원을 뚫었다면은 조금 더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23만원을 기록하진 못했고요. 22만 이제 7천원에 마감을 하게 되면서 내일 이제 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23만원을 또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목표는 52주 신고가였던 28만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셔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만원을 네이버가 언제 가냐, 이게 사실 네이버 주변의 네이버 주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거기에 근접하게 갔던 게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오늘 주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FN 가이드에서 3개월간 이 증권가들에서 컨센서스를 이제 내보낸, 그러니까 그 실적 전망치를 내보냈던 증권사들의 이 컨센서스를 취합한 결과 네이버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2조 4,306억 원 그리고 3,684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매출은 18.8% 늘어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9.5% 정도 이제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망대로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찍게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고 그게 연결에 잡히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이버가 분기 기준 최대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한 달간 집계된 네이버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는 29만 2,727원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네이버 주가가 지금 괜히 오른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를 지금 FN 가이드에서 갖고 온 것이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말 정도에 좀 낮게 형성이 됐다가 올해 내내 상향 조정이 되는 이 흐름이 좀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주가 추이와 좀 비슷하게 변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 경기 둔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광고 준성순기를 맞이해 이 광고 매출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인건비, 마케팅 비용 이것들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실적의 경우에는 8월 4일에 이제 공개가 되게 됩니다. 저 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네이버의 실적이 어땠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다음 또 네이버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8월 말 정도에 이 초거대 LLM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가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9월에는 생성형 AI 챗봇인 Q도 나오게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구글을 포함한 전 세계 검색 엔진 업체들이 이 생성형 AI의 자리를 뺏길 거다라는 다소 극단적인 분석들도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구글은 이 바드를 통해서 생성형 AI 시장 꾸준히 따라가고 있고 네이버도 Q를 통해서 챗GPT에 맞서겠다. 특히 한국어 검색은 우리가 최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B2C 시장에서의 AI 챗봇 경쟁이 검색엔진 업체들 쪽에서도 내놓은 제품들을 바탕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챗GPT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처럼 이 검색엔진 기업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시선들을 많이 사그라든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요소가 B2B 쪽에서 챗GPT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뭐 코딩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그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이건 이제 유저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이제 코딩에 대한 뭐 많이 물어보고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지금 코딩을 짜고 있는데 여기서 에러가 계속 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고수 개발자분들이 답글을 달아줍니다. 아, 이 오류는 이래서 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서로 이 코딩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던 커뮤니티인 스택 오버플로우를 이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챗 GPT가 나오고 나서 특히 이 디벨로퍼 이 B2B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보다는 이 AI에 의존하는 빈도수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B2B 쪽에서 챗 GPT가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B2C 중심인 검색 엔진 쪽에서의 이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죠. 게다가 네이버의 당장의 수익 비즈니스는 결국 검색 광고, 커머스 이런 쪽입니다. 이게 생성형 AI가 아무리 커져도 이게 갑자기 수익원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이런 상황에 지금 메타 이런 인터넷 기업들도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AI와 구글에 뺏기는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르고 있다. 거기에 2차 전지에 몰렸던 수급이 조금이나마 분산이 되면서 수혜를 본 것 같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어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각각 3.72%, 3.3%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2.82%, 9.33%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LNF도 7.97%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이런 코스닥, 코스피의 2차전지 관련 상승세, 이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난 26일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26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제 핫한 주식시장의 열기를 되찾아오게 되었고, 코스피에서도 2차전지 종목인 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 이들의 이달 평균 거래대금 합산액이 2조 2천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15% 정도를 차지를 했다. 그 정도로 코스닥 중심으로 있었던 2차전지 투자 과열이 코스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도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면서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어디서 찾아와서 넣는 게 아니죠. 다 이게 잠재되어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 이게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갚지 않고 남아있는 돈,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신용잔고 같은 경우 지난달 말 19조 4천억 원에서 이달 28일에는 20조 1천억 원까지 한 7천억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올해 1월에 기록했던 15조 8천억 원에 비해서는 한 27%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들어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빚을 내서도 투자한 분들도 많아졌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냥 뭐 빚을 안 내서 사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 참여자가 늘어났고 참여 대금이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B2도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잔고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B2에 대한 반대 매매, 뭐 이런 우려에 대한 경고 등은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를 하고 계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 매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내가 이제 너무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증거금을 이제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강제 매도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제 강제 청산당하는 뭐 그런 현상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빚을 못 갚으면은 주식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다음. 자, 마지막으로 이 연준의 PC 가격지수, 물가지수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6월 PC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 전월 대비 0.2% 각각 올랐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5월 기록했던 3.8%보다 축소가 많이 됐고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 그러니까 이번 PC 헤드라인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 결과이기도 하는데, 이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9%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는 했지만 상품 물가가 전년 대비 0.6%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한 점이 전체적인 이 물가 둔화에 기여했다고 하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18.9%나 급락하면서 물가 안정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연준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로 근원 PC 물가지수가 되겠는데, 이 근원 PC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4.1%,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전년 대비 상승률이 2021년 9월 이후 최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월전월에서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를 살짝 하회했을 정도로 낮게 나왔다라는 결과 주말새에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근원 PC 물가지수는 이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미래 물가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하고, 그래서 연준이 가장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런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연준이 5.25에서 5.5%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높여놓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 시장 내 논쟁, 이것을 좀 이대로 금리가 가지 않을까, 이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제가 준비한 오늘 방송 순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저는 내일은 이제 오전 11시 반에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내일 낮에 방송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종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